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7월 13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사진 그 자체로 국제적 망신이고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반문명 국가로 전락시킨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아주 잔인한 조폭 조직에서 겨우 목숨 걸고 탈출한 우리 국민을 다시 잡아다가 조폭에게 던져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했는데, 자, 오늘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것은 국제법 그리고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변호사 단체죠.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 살인 미수죄로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변은 이런 입장을 냈는데 자, 주의적으로는 살인 미수와 체포 감금 등의 공범으로 또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송이 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북송된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2019년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적용까지 등장했는데 이 사건은 대통령실에서 규정한 그대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죠. 우리가 문명사회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자유, 인권, 법치 아닙니까? 법질서 완전히 무시했고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이런 범죄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아주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북 굴종, 저자세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적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런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국민을 사지로 이렇게 몰아넣습니까? 자기 국민을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납치를 해가지고 사지에 던져버린 걸 아닙니까? 김정은은 유엔이 전 세계가 인정한 반인도적 범죄자죠. 그런 범죄 단체의 수개에게 우리 국민을 그냥 죽으라고 던져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상을 은폐했으니까. 그러나 더 죄질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을 참작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북한이 먼저 북송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잡아다가 넘겨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이 외쳤을 그 비명과 절규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갔죠. 그들이 지금 북한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짓을 21세기 정말 전 세계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런 사건인데, 자,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자, 2019년 11월 7일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육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게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누가 보낸 문자였느냐? 공동경비구역, 즉 JS 대대장이 보낸 문자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결, 오늘 15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제서야 언론에 알려진 것이죠. 탈북 어민이 귀순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어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이 다 알려진 것이죠. 자, 그래서 부랴부랴 통일부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송환된 북한 주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추방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고, 다음 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내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뭐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그 탈북 어민들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귀순 의향서까지 쓴 것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16명 알 수가 없죠. 어떤 과정에서 누구를 죽인 것인지. 그리고 이게 북한 말만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우리 헌법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게 대전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야죠. 북한 말만 믿고 3일 만에 결론 내리고 그냥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시 그 부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어민 북송 통지문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니, 마치 나의 선물을 받아주시오 뭐 이런 차원인가요?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아니 김정은을 모시기 위해서 제물로 바쳤느냐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반드시 수사해서 철저히 법적 책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